김경래의 최강 시사.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노동 현실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불확실하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연속 기획.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노동의 그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행 간호사입니다. 저는 정다영 간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일하면서 이제 가장 힘든 고충으로는 지금 더위 때문에 힘들어요. 이제 날이 더워지는데 이제 보호복에 마스크까지 쓰고 일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통풍이나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안에 계속 이제 습기도 차고 이제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열기도 쌓여가지고 큰 이불을 계속 몸에 말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마스크 때문에 숨도 차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입는 것부터가 이제 되게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입고 뭐 한 20-30분만 돌아다녀도 금방 땀이 맺히고, 보호복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이제 화장실도 이제 잘 쉽게 못 가거든요. 물도 잘 못 마시고. 의심자들이랑 접촉을 좀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료진 1명 혹은 2명이 들어가서 여러 명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좀 많은 업무를 했어요. 간호 업무 말고도 저희가 막 간호사도 됐다가 청소부도 됐다가 막 보호자, 간병인의 그런 업무까지 다 옆에서 해줘야 하고, 좀 한 명의 몸으로 하기에 힘든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네, 일단 지금 코로나19 이전에도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제가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염병이라든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잘 그런 체계가 확립됐으면 좋겠고요. 두려움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맡은 일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자기 보호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진분들이 다들 땀 흘리면서 같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분들이 다 같이 힘들거든요.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노동의 그늘. 이번 주부터 좀 연속 기획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그 국립의료원 응급실 간호사분들의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사실은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참 체감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수경 간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간호사 선생님들 바쁘신데 이 스튜디오에 모시는 게 굉장히 실례 아니냐. 지금 이제 노조 전임으로 계신 거죠? 네, 저는 국립중앙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보건의료 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이네요. 근데 뭐 지부장이시지만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그 대구에도 갔다 오신 거죠? 네. 그거는 안 가실 수도 있는 거 가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었고요. 예. 저희 NMC에서도 NMC가 뭐예요? 국립중앙의료원도 예. 줄임말입니다. 예. 국립중앙의료원도 이런 감염병 사태에 해야 될 역할들이나 기능들이 있고 직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면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내 문제도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월 말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폭발적으로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지켜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원만 생각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같은 조합원들이나 간호사들이 많이 뜻을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됐고 잘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원해서 가신 거군요. 네. 그러면 3월 달에 한참 폭발적으로 대구에서 증가세가 있을 때 그때 2주? 예, 15일 갔다 왔습니다. 전부 다 2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봉사활동. 아니요, 동시에 저희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때 얘기는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동료 간호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방호복 입기가 지금 여름이라서
조금 뭐랄까 끔찍하긴 해요. 그게 온몸으로 다 덮이는 옷이죠. 그게 그렇죠. 덮여야만 하고요. 그게 레벨 D 방호복? 네. 그게 어떤 방호복이에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레벨 C, 레벨 D 예. 방호복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비말이라서 저희 이제 지침이 레벨 D 방호복을 이제 착용을 하고 입고 들어가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한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레벨 D 방호복은 전체로 이제 원슈트로 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예. 후드까지 달려 있고 저희가 이제 덧신을 신고요. 그다음에 장갑은 2개를 착용을 합니다. 속장갑과 겉장갑을 착용을 하고 후드는 달려 있기 때문에 후드는 바로 이제 저희가 쓰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고글과 마스크를 그 위에다 더 착용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통풍 이런 거는 뭐 전혀 그렇죠. 통풍도 잘 되면서 보호도 되면서 이런 질 높은 진짜 앞으로도 진짜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요행 그 요구 사항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신경을 써서 이 감염의 환자 치료나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고통을 좀 더 이상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은 땀복 아니에요? 땀복 운동할 때 맞아요. 입는? 그죠? 맞아요. 땀이 줄줄줄 흐를 것 같아요. 제가 입고 나서 한 10분 만에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10분 땀이요. 만에요? 네. 근데 그거 입고 몇 시간을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교대로 A조, B조 해서 2교대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2개조로요. 들어갔었는데 보통은 2시간? 2시간 입고 그러면은 옷을 벗으면 방호복을 벗으면 한 2시간 이제 휴게 타임이 들어가고 다시 이제 2시간을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 번 네.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옷을 입고 2시간 나와서 2시간을 이제 충분한 휴게 시간을 주고 예. 뭔가 조금 이제 조금 리프레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착타의 시간만 해도 좀 어설픈 사람들은 신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입는데 벗는 데만도 네, 입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벗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벗을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벗을 때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잘못 벗으면 그런 확률들이 생기기 때문에 벗을 때가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런 시간들이 들고 그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고 씻고 그다음에 그다음 교대를 위해서 전산을 본다든지 물건을 챙겨서 들어간다든지 처방에 따른 뭔가를 갖다가 다시 이제 논의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휴게 시간 2시간이 휴게 시간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온몸이 땀에 절어서 아마 2시간이면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은 못 가는 거죠? 당연하죠. 아니 근데 사람 생리작용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요. 제가 대구 동산병원에 갔을 때는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환자 수가 화장실도 좀 제한적이었고 근무 들어가는 그 시간에는 어차피 몰리잖아요. 인력들이요. 간호사들이 화장실에 줄을 서서 방호복 입기 전에 보호복 입기 전에 딱 이제 뭔가를 그 근무 병동을 배치를 받으면 화장실이 먼저 줄을 씁니다. 다들 익숙하셔가지고 그게 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무조건 아니까. 강박적으로 화장실이 이제 코스로 돼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여름이에요. 이제 여름 시작이 됐고 앞으로 더 더워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 선별진료소에서 쓰러지신 분들 나왔잖아요, 그죠?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근데 저희가 좀 유감스러운 거는 네. 우리가 봄에 1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네. 2, 3월 달에부터는 대유행이었고 네. 충분히 장기전을 저희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여름까지도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서야 그런 대책들 에어컨 설치라든지 선별 진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좀 늦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많이 논의되고 준비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선별 진료실에 한여름에 대한 에어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에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병실에 병원 자체가 공조 시스템이 잘 안 돼서 에어컨을 가동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만약에 가을, 겨울,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또 환자들이 좀 지금 증가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나 의료진들이 그런 병동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선별 진료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지역별로도 네. 시설이나 인력이나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지금이라도 좀 조치나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늦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이고 에어컨 놓으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필요해요? 뭐 자세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에어컨을 틀고 뭐 환기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네. 지침들은 이제 정부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게 에어컨 하나로 이게 해결이 될까? 뭐 이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뭐 평소에도 이 코로나 전에도 뭐 태움 문안이라고 힘들다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대구를 거치면서 그런 얘기가 이제 더 많이 나왔어요. 대구에서 상황을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은 당시에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라든가 환자 돌볼 환자의 숫자라든가 이랬습니까?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로 설명하기가 참 그래요. 아니 이게 참 열악한 네. 한마디로 좀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감염병 환자를 제가 들어간 병동에서는 제가 20명 정도를 혼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적인 병원에서 20명을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보는 병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네. 근데 지금 감염병의 특성상 그 투입되는 인력이 간호 보조 인력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저희가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다 해야 되는데 간호 업무 외에 잡무까지도 저희가 다 해야 되고 하지 않았던 일들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노딩이 업무 부담감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간호사 하는 일 외에 식사 뭐 배식이라든지 뭐 환자들의 뭐 기본적인 택배 업무라든지 뭐 심부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 격리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되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있지도 않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15일 하고 이게 다들 이제 사실은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구에 계속 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그렇죠. 또 이제 자원에서 가신 거라서 숙소나 이런 문제도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래도 대구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이제 워낙 인력이 이렇게 20명 넘게 간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로 간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는 워낙 대다수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대구시에서 미리 숙소를 잡아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고 지냈습니다. 다행이었네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뭐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실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대구에 계신 간호사분들은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3차 추경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는 저희는 수당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늦지 않은 시점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 언론에서 수당이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똑같은 위험 상황에서 동일하게 일을 했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 뭐 자원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차별적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나 수당 지급을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호협회나 노조나 모두 많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다. 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는 걸로 요구하는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참 있습니다. 그게 노력해서 얻어낼 일인가 되게 좀 이상해요, 그거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 이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뭐랄까 노동 실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논의가 된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논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그 간호사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 뭐 인력 수급이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가
노동부 장관 또 마지막에 모셔가지고 관련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좀 전달도 할 겸 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메르스 이후로는 시설이나 장비 부분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네.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 간호 인력,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거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평상시에도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뭐 저희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 일을 하는 동안에 화장실이라도 한번 제대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교대 근무에 대한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간호사들이 저희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18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간호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10명 정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명 정도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1년 안에. 그러니 1년 정도 트레이닝하고 뭔가 적응을 하고 이런 시간과 투입된 뭐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간호 현장에서 이탈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호사 수라든지 의사 수라든지 그런 의료 인력의 그 지금 현재 숫자가 굉장히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절반도 못 미친다는 거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런 그런 방법으로 그런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희생, 헌신 그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옆에 보면은 좀 기대고 싶은 병원에 저도 입원해 보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대고 싶고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 헌신해 주시는 분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헌신까지 말씀하시니 저는 근데 사명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명감. 그러니까 뭐 하나의 직업 윤리 뭐 직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 제가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직장이고 해야 될 일이고 하나의 뭐 조직의 구성원이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이 일은 할 수 없다. 사람에 대한 어떤 애착과 어떤 배려심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장시간 근무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킹라이언님이 간호사 선생님들 로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복경님은 지금부터라도 미비점이 잘 보완된다면 안심이 되겠습니다. 창의성님이 에어컨은 복지가 아닌 기본 장비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 군장병들 여름에 쓰는 쿨조끼는 많이 뭐 보급을 한다는 뉴스도 봤어요, 그죠? 네, 뭐 얼음조끼? 보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자주 뵈면 안 되는 분들인데 하지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맨날 자주 뵐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 노동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